선생님, 어젯밤에 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매일 밤 다리 쥐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안녕하세요. 45년간 한의원을 운영해온 이청훈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나이 되면 진짜 체감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새벽 3시쯤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45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막상 제 몸에 생기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평소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던 방법으로 3초 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증상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니 다리 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계속 다리 쥐만 난다고 생각했는데 검사해 보니 심부정맥혈전증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했지만 만약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한의사로서 제가 직접 써온 즉시 통증을 멈추는 3초 지압법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밤마다 쥐 때문에 잠 못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 쥐, 의학적으로는 야간 근육 경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45년간 진료하면서 정리한 주요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 안에 피가 끈적해지면서 말초까지 돌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젊을 때는 밤새 다리를 구부리고 자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같은 자세로만 있어도 혈액순환이 막혀서 쥐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못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저도 여름에 골프 치고 나서 물 대신 맥주만 마셨다가 밤에 다리 쥐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세 번째, 낮 동안의 근육 피로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많으면 밤에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 날에 다리 쥐가 잘 나죠. 네 번째, 잠자는 자세와 환경의 문제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무거운 이불이나 꽉 끼는 잠옷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다리쥐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거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탈수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사우나 후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다리 쥐가 자주 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해질 농도도 불균형해지거든요. 일곱 번째, 기저질환과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간 질환 등이 있으면 다리 쥐가 자주 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5년간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저 자신도 직접 써온 방법들입니다.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다리 쥐는 대부분 몇 분 안에 풀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몇 초 만에도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쥐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너무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거든요. 20초씩 천천히 당기고 놓기를 2~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손으로 쥐난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을 비비셔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근육결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으니까 살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승산혈 3초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빨라요.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에 있는 혈자리인데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 뒤쪽 정중앙에서 손가락 8개 정도 아래로 내려가세요. 종아리 근육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이 승산혈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다른 곳보다 말랑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곳을 찾으셨으면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3초 이상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는데 참고 계속 누르시면 마치 통증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갑자기 편해집니다. 한의학적으로 승산혈은 근육 경련과 다리 저림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예요. 이곳을 자극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근육 긴장이 풀리는 거죠. 제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한번 써보시고는 모두 신기해하세요. 만약 혼자서 누르기 어려우시면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닥에 공을 놓고 승산혈 부위를 대고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시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쥐가 나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혈자리도 알려드릴게요. 무릎 뒤쪽 가운데 있는 위중혈도 효과가 좋아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 가운데 움푹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도 3초간 눌러주시면 다리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쥐가 풀린 후에도 바로 누우시지 마세요. 2-3분 정도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발목을 돌려주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우면 다시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또 쥐가 날 수 있거든요. 다리 쥐가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45년간 진료하면서 보니 이런 신호가 있으면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괜찮지만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쪽 다리만 붓고 열이 날 때입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다리가 붓고 염증 반응으로 열이 납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두 번째,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보통 다리 쥐는 몇 분 안에 풀리는데 30분 이상 계속 아프거나 며칠째 통증이 지속된다면 근육 손상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세 번째,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둔해질 때입니다. 이는 말초 동맥 폐색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동맥이 막히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차갑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반대쪽 다리보다 확실히 차갑거나 발가락 색깔이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네 번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입니다. 다리 쥐와 함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심부전이 있으면 하지부종과 함께 다리 쥐가 자주 날 수 있어요. 밤에 숨이 차서 자꾸 깨거나 베개를 여러 개 베고 자야 편하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에 혈압약이나 다른 약물을 바꾼 이후 증상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일부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AC 억제제, 칼슘 차단제 등을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후 다리 쥐가 생겼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6번째, 당뇨병이 있으시면서 다리 쥐가 자주 날 때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과 함께 다리 쥐가 자주 난다면 혈당 조절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 다리에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색깔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궤양이나 괴사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8번째, 다리 쥐와 함께 의식을 잃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입니다. 이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119나 응급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작은 증상 하나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괜찮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다리 쥐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드리는 생활 처방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쥐 발생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더 신경 써서 마셔야 해요. 저도 예전에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셨는데 나이 들면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 마시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1컵,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1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시면 됩니다. 단,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멸치와 두부에는 칼슘이, 시금치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전해질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멸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두부는 매일 1모 정도, 시금치나 다른 녹색 채소는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세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면 밤에 다리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저녁에 바나나를 먹기 시작한 후로 다리 쥐가 거의 나지 않아요. 세 번째,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중심으로 가볍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 스트레칭,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한 발을 뒤로 뺀 다음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각 다리마다 20초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앉은 자세 스트레칭, 침대나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서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것도 2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스트레칭,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면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네 번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이불은 가볍게, 잠옷은 헐렁하게 입으시고 특히 발목 부위가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거운 이불이나 꽉 끼는 잠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침대 높이도 중요해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베개를 다리 밑에 받쳐주시거나 침대 발치 쪽을 5-10cm 정도 높여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세요. 대야에 40-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담고 10-15분 정도 발과 종아리를 담그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팔꿈치로 재어보시면 정확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족욕하실 때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일 저녁 족욕을 하는데 정말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6번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탈수를 유발해서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말초 혈액순환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7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 주 3회 이상 하시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리 쥐 발생 빈도가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평지보다는 약간 경사가 있는 곳이 좋아요. 종아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근력도 기르고 혈액순환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 8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명상이나 디프 브리딩, 가벼운 독서 등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그동안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승산혈 말고 다른 지압점도 있나요? 네, 여러 혈자리가 있습니다. 무릎 뒤쪽 가운데 있는 위중혈도 효과가 좋아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뒤쪽 가운데 움푹 들어가는 곳인데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세 등분했을 때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곳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목 안쪽에 있는 삼음교혈도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위쪽에 있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하지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 4혈자리를 함께 지압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순서는 용천혈, 삼음교혈, 승산혈, 위중혈 순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모든 다리 쥐가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이나 근육 피로,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싶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는 마늘, 양파, 생강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이들이 다리 아프다고 하면 쥐인가요? 성장기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은 날이나 급격히 키가 클 때 다리 근육에 경련이 올 수 있어요. 이를 성장통이라고도 하죠. 이럴 때는 따뜻한 물로 마사지해 주시고 온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열이 나고 붓는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소아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탈수가 빨리 오고 전해질 불균형도 쉽게 생기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시고 과도한 운동은 피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질문,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권장량이 성인 남성 기준 350mg, 여성 기준 280mg 정도인데 과도한 섭취는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영양제보다는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다리 쥐가 한쪽에만 계속 나는데 괜찮나요?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그쪽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척추 문제, 특히 요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가능성도 있고
말초혈관 질환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아프다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6번째 질문, 임신 중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신 중에는 체중 증가와 호르몬 변화, 태아로 인한 혈관 압박으로 다리 쥐가 자주 날 수 있어요. 특히 임신 후기에 더 심해지죠.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는 다리를 약간 높게 해서 주무시고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하지만 임신 중이므로 모든 치료는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합니다. 7번째 질문, 겨울에 더 자주 나는 것 같은데 계절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서 다리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어요. 또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탈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질문, 다리 쥐가 나면 파스를 붙여도 되나요? 급성기에는 파스보다는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쥐가 난 직후 5-10분 정도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해주세요. 파스는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 파스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9번째 질문, 운동 후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데 어떻게 예방하나요? 운동 전후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5-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운동 강도도 갑자기 높이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특히 여름철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를 마셔서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질문,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나는 것 같은데 정상인가요? 네, 정상적인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신경 전달도 느려지면서 다리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다리 쥐가 났을 때의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5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아프게 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산혈 3초 지압법은 정말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혈자리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릎 뒤쪽 정중앙에서 손가락 8개 아래 종아리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에 움푹한 곳이에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자기 전 스트레칭, 매일 저녁 조격,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다리 쥐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한 다리 쥐라고 생각했는데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정말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다리 하나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푹 잠들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밤,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